자, 니로 EV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옆에는 카리포트의 임재범 기자가 같이 동승을 했고요. 자, 임재범 기자. 안녕하세요.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. 네, 저는 오테널리의 김흥식입니다. 니로 EV가 이 장거리 주행의 첫 어떤 그 버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. 이 또 코나 EV가 있기는 하지만 코나 EV보다는 뭐 차체의 크기나 실내 공간의 크기나 뭐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풍부한 그런 활용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코나 EV가 솔직히 코나 더 마음에 드는 것보다 네. 디자인이 좀 이쁘긴 하고 솔직히 코나를 얘기한 게 진짜 저는 이거 니로나 코나 EV 중에 한 대를 사고 싶어서 근데 지금 코나 동호회 운영자가 제 아는 후배 동생이라 예. 어느 정도 그 드레스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 바로 이 영업사원들 연락이 갈 것 같은데 네, 그래서 이게 항속거리가 385km니까 1회 충전에 385km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은 충분히 1회 충전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죠. 385km 주행이 가능한 거 245? 네. 245km짜리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기아차 직원 얘기로는 사실 도심 주행에서는 200km 미만의 어떤 항속거리를 갖고 있어도 뭐 그렇죠. 일상적으로 이용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385km는 좀 장거리 주행이 많은 그런 수요층 또 245km짜리는 이 도심 주행을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각각 뭐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.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탈 수 있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좀더 보니까 110 몇 킬로미터 114kg 정도가 주로 차이가 아무래도 나더라고요. 배터리 용량이 네.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네. 무게가 줄어들겠죠. 뭐 하여튼 주행거리가 385km면은 이전에 볼트 EV가 하여튼 380km 뭐 이 정도에서 제일 383km인가? 400kg 넘지 않았어요? 400km가 넘지 않았지. 383km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네. 어쨌든 뭐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국내 최장 주행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거기다가 이제 솔직히 좀 심플 패키지죠 이게. 예. 네, 심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내 주행 그 아주머니들 마트 왔다 갔다 하고 세컨카로만 집에서 그냥 탈 수 있는 용도로만 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그 평상시에 그냥 가정용차로 세컨카 아니라 메인카로 쓴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많지 않더라도 심플은 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게 우리나라 보통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하루 출퇴근 거리가 뭐 한 50k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나도 보통 일주일이면 한 350km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 심플 모드로 해도 심플 버전으로 해도 충분히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완속으로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충전을 하면서 타고 다녀도 출퇴근 용도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렇죠. 이론상에는 솔직히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기차를 2차 전차로도 많이 타봤는데 타보면 저도 막상 충전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주행거리가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하지. 그때부터 살짝 불안하기 시작해요. 맞아. 네, 불안감이 오고
그다음에 충전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뭐 1시간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꽂아놓으면 좀 이렇게 막상 이제 또 어느 정도 용량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 올라갈수록 차지가 될수록 또 시간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일단 1시간이 넘게 되더라고요. 보통 대부분이. 넘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? 일부러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할 동안에는 딴 거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네. 보통 우리도 기름을 타다가 뭐 속된 말로 앵꼬에서 주유를 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어느 정도 기름이 남아있을 때 네. 주유를 하는 거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전기차를 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부산 같은 데 갈 때 저기 휴게소마다 충전소가 있으면 무조건 갖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예, 맞아요. 무조건 갖다 꽂아 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휴게소에서 일 보고 나가서 또 타고 가고 네. 뭐 그렇게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거의 남아있는 그 배터리 잔량이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요령들이 있더라고요. 그 충전소 위치라든가 어느 때 어디 가면은 또 충전소가 있다라든가 이럴 때 충전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다 있어가지고 정작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전기차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막연한 그런 불안감들이 있죠. 그렇죠. 예, 이게 막막하잖아요. 이게 네. 뭐 다른 이런 일반 그 자동차들처럼 만약에 앵꼬가 됐다. 네. 뭐 주유소에 깡통 하나 들고 가서 기름 조금 사갖고 와서 둘둘둘 붓고 갈 수 있는 차가 아니니까. 그럼요. 굉장히 불안하죠. 그럼 뭐 이 차도 충전 시간이 한 50, 급속이 한 54분? 뭐 이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54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, 진짜. 긴 시간이죠. 그렇죠. 네. 어디서 뭐 휴게소 같은 데서 1시간씩 속된 말로 죽 때리고 기다리고 있을 네.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디가 충전기다 꽂아놓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참 애매한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시로 수시로 어디 세워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무조건 가든지 뭐 충전기만 있으면 갖다 꽂아놓고 집에 가서도 꽂아놓고 그러면 항상 그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는 계속 충전이 돼 있는 상태로 봐야 된다. 예전에 네. 아이폰 쓸 때 어디를 가든 항상 꽂았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우리도 습관적으로 100% 충전돼 있어도 네. 차에 타면 또 충전하자. 네, 그렇죠. 충전 계속 하면서 다니고 이게 그런 어떤 습관들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면 이게 385km 막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가솔린 차도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중형차 타고 다니면서 5만 원어치 기름을 넣거든요. 아니면 네. 30리터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네. 그러면은 거의 400km 안 되게 타요 그거를. 음.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. 네. 한 번 주유나 한 번 충전해서 탈 수 있는 거리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나는 이 385km 사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수록 전기차 가격은 비싸지는 건데 조금 그레이드를 낮춰서 조금 짧은 거리 도심형으로 해도 충분히 이용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정말 조용하죠. 조용한 걸 떠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죠? 아무 소리도 이거 안 나죠. 음악을 왜 이렇게 놨지? 응. 네. 음악 끄면 뭐 거의 뭐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니까. 네. 이 차가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음. 예전에는 몰랐던 그 잡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잖아요. 뭐 차체 이게- 이제 뭐 삐그덕거리는 네. 소리라든가 네. 근데 지금 삐거덕도 없어. 새 차니까 네. 새 차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. 그죠? 반품해야지 그런 차. 네. 근데 요즘 국산차가 이 마무리가 잘 돼갖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 우리 차도. 이제 국산차 마무리 수준 자체도 네.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어지간한 수입차도 훌륭한 것 같아요. 마무리는. 스토닉 여기 하나 있네. 나는 코나보다는 스토닉이 더 이쁘던데. 근데 스토닉을 전기차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죠? 스토닉 근데 전기차겠지. 어쨌든 순수 그러니까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파생 모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네, 근데 니로는 어쨌든 플랫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어떤 처음부터? 샤시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친환경차, 친환경차. 전동화 그렇죠. 차에 맞춰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나중에 뭐 오래 타보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내구성 같은 것들도 훨씬 코나보다는 앞설 수도 있다. 그냥 그렇게 좀 기본적인 기본 그렇죠. 베이스부터 할 수가 그런 식으로 있겠죠. 친환경으로 예, 나왔기 때문에 예, 예. 물론 그렇죠. 코나 일렉트릭도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기는 했겠지만 이 차는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이 된 거니까 전동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된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지 않을까
그렇게도 생각을 해요. 니로도 이게 지금 전기차지만 최고 출력이 뭐 204마력인가 200마력이 넘더라고요. 네. 204마력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네, 있는데 204마력 맞습니다. 그럼 보통 이 정도 차급이면은 뭐 160마력, 150마력? 그쵸. 그 정도, 뭐 그 정도 160도 안 돼요. 네, 요 정도 수준인데 네. 그 전기차인데도 뭐 전기차는 어차피 뭐 태생적으로 마력수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렇게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옆에서 타고 이렇게 가는데 느낌도 전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뭔가 네. 꽉 찬 상태에서 차가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냥 일반 차예요, 그냥. 네, 일반 차예요. 오, 봐봐요, 이거. 이거 가속이 진짜 와. 오, 가속 죽인다. 이거 터보 정도 수준 뭐 네. 이렇게까지도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출력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기차니까 전기차 갖고 있는 그런 장점으로 봤을 때 뭐 고만고만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기차로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. 그런 조건은 그렇죠. 딱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.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셀 간의 그 열간섭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 관건인데,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어떤 차는 조금 더 가고 어떤 차는 또 항속거리가 그거보다 짧고 이런 편차가 생기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연냉각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네, 또 배터리 외에 그 그렇지. 장치들. 또 이제 차체 외관 디자인의 어떤 공력 성능이라든가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 그만큼 조금씩 더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이 차는 뭐 아이오닉이나 뭐 이런 차들보다 전고도 좀 높고 그렇죠. 외관 디자인도 공력 어떤 에어로 다이내믹 어떤 그런 스타일에 비해서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기는 한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량에서 항속거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는 거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됐다, 노력을 많이 했다, 또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. 이 주행감도요.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. 그 무게중심이 낮아서 코너링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성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.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그냥 하이브리드 차 같은 니로보다도 전기차가 직진성이나 코너링 성능은 더 좋을 거라고 봐요. 그렇죠. 굉장히 기민하니까 그렇죠. 예민하고 네. 반응도 빠르고 그렇죠.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페달 밟으니까 순간 그냥 순간 잠깐 테슬라 새끼인가? 근데 이 차가 보면 전기차인데 크루즈 컨트롤 그렇지. 이게 잠깐만 이게 그 차선 이탈, 차로 이탈, 차로 이거 차선 유지되죠. 유지되죠? 다 되는 거지. 그럼 뭐 반전이 그냥 다 들어간 거잖아요. 야, 이거 이제 액티브 크루즈는 아니니까 어댑티브는 아니니까 이제 앞차하고의 간격 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있어요. 것 같은데. 있어요. 다 있어요. 그것도 있네. 다 있어요. 그런 거 다 달린 거네. 네. 아다스 다 있어요. 아다스도 있어요. 엘카스도 있는 거 같고. 이건 뭐 전기차 이거는 일반 차하고 이 편의 사양은 똑같습니다. 편의 뭐 사양이 전기차라고 똑같아요. 해서 그런 거 빠지면 안 되지. 네, 빠진 게 전혀 없어요. 뭐 솔직히 이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, 내 무선 충전을 하고 충전기. 있는데 뭐 충전 장치까지 있고. 약 300m 앞 연희 IC. 이 차는 진짜 니로를 산다 그러면 이 차는 사야 되는 차예요. 사야 되는 차라요. 뭐 좀 느낌이. 한 단계 더 한 수준 더 위에 있는 차 네.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지금 제가 이게 조수석에 타서 뭐 의자를 뒤로 조금 뺐어요. 조금 네. 많이 안 빼고. 근데 2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. 아직 무릎 공간이 넓어 보이고 이 휠베이스가 앞에서는 1700이더라고요. 뭐 키가 내가 굉장히 큰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예, 장신이세요? 예, 장신이세요? 장신이지. 앞에 이렇게 딱 근데 솔직히 무릎 운전석이 공간 엉덩이 시트 포지션이 살짝 좀 높은 감이 있어요. 아, 조금만 그게 시트 높이 조절 안 되나? 다 낮춘 거예요 지금. 어. 조금만 좀 낮아서 본 나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차가 또 그래도 SUV잖아. SUV 차 중이니까 그렇죠. 포지션은 조금 네. 높을 수밖에 없겠지. 근데 저는 좀 시트를 좀 세워서 운전하는 스타일이라 머리 공간이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야 이게 속도감이 이거는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. 전기차라서 이 과연 내연기관차라 그러면 변속이 되면서 RPM이 올라가면서 쭉쭉 소리가 나니까 또 엔진음 소리나 이런 네, 거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속도감이 좀 느끼는데 네. 이거는 전기차다 보니까 속도감이 없어요 솔직히. 그러니까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쫙 하고 좀 올라오네. 네. 네. 근데 솔직히 전기차가 이런 소리라도 나야지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
이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이 드라이브 와이즈 그 엘카스랑 이 반절 주행 ACC 기능이요. 이 기능이 들어가면 수입차는 다른 브랜드 차, 현대기아차 말고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. 근데 얘는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얼마 안 올라가거든요. 이게 제가 K3를 샀잖아요. K3에 이 기능은 다 넣었거든요. 빠진 게 썬루프만 뺐어요. 근데 2,100을 막 2,200을 많이 샀어요. 거의 옵션 다 넣었어요. 근데 이 차는 지금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 품목이에요. 선택 품목이 아니에요. 기본이에요? 이게 이거 없어요? 전방 충돌만 선택 품목이고 네. 나머지 뭐 차선 유지나 차선 뭐 저기 이탈 경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, 기본. 진짜요? 네, 그거 기본이에요. 드라이브 와이즈 그 기능들이 다 기본이라는 기본이에요. 얘기예요? 거기에다가 그냥 그 전방 후측방 충돌 경고, 네. 후방 충돌 경고, 요것만 39만 원 선택 품목이에요. 나머지는 다 기본이에요. 수입차에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해지겠지. 그렇죠. 근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지금 이게 기본화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,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걸 좀 빼고 네. 가격을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. 네, 어쨌든 간에 뭐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가격이 얼마 하질 않든 뭘 하든 가격을 좀 더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. 그런 것들이 솔직히. 뭐 필요 없는 사양은 아니지만 없어도 되는 사양이면 가능하면 그건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, 또 가능하면 가격을 낮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,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리고 4천만 원이면 솔직히 좀 비싸요. 그런- 좀 많이 팔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공급이 많이 되면 그만큼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. 이게 4천만 원대 뭐 산타페 막 풀옵션 막 이런 가격인데. 그럼요.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. 이게 좀 대중성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. 이야, 믿고 코너링은 믿고 해도 됩니다. 야, 아무 소리가 안 나네. 차를 믿어도 됩니다. 아무 이게- 소리가 안 나요. 그리고 이게 차가 좀 이렇게 막 바운스도 없이 네. 거의 그냥 반듯하게 어떤 수평을 유지하면서 달리는데, 그것도 굉장히 이상적인데.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. 야, 참, 나 연비운전 한다고 그랬는데. 그거 밟으세요. 그러니까요.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 하고. 근데 이거 뭐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있을까요? 자,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가격을 가격적인 낮춰라.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되고 일부 사양을 드러내서라도 조금 더 가격 그 코스트를 낮추면 그런 대중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. 차가 갖고 있는 기본기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. 모든 부분이 다 만족스러워요. 이 차가 굴러가는 뭐 느낌이라든가 또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풍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, 또 사양이 그만큼 많이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품성 이런 것들은 다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